문화예술로서 영화의 역할은 예술성을 추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영화라는 예술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형성된 것이고, 사회의 한 부분을 다룬다는 점에서 영화는 사회고발적 성격을 지니는 예술이기도 합니다. 영화 김복동에서는 일본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에 맞서 싸우는 위안부 피해자의 삶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엿볼 수 있으며, 켄 로치 감독의 미안해요 리키에서는 우리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영화의 여러 역할 중 현실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회적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장르이든 간에 영화는 결국 현실에 반영되어 해석되고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영화와 현실은 불가분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늘 리뷰할 영화 다크 워터스는 저에게 의미 있는 작품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건들에 PFOA라 불리는 그 이름도 생소한 독성 물질이 들어있다는 것, 그리고 그 회사가 테팔만큼이나 유명한 세계적 기업 듀폰이라는 사실, 영화의 내용처럼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독성 물질에 의해 피해를 받았다는 진실,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충격을 감출 수 없더군요. 또한 영화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유사한 사건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떠올랐던 것도 인상 깊은 부분이었습니다. 실제 지난 20년간 듀폰과 싸웠던 변호사와 피해자들의 실화를 담담한 어조로 차곡차곡 풀어내는 구성이 눈길을 사로잡았던 영화였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스토리를 살펴본 후 해보도록 하죠. 이 앞으로는 영화에 대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에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골 출신의 별 볼 것 없는 대학을 나왔지만 유명한 로펌의 변호사가 된 롭. 그는 능력 있는 변호사입니다. 비록 그들의 세계에서 좋은 출신은 아니더라도 능력 때문에 로펌 사장에게 총애를 받는 인물이죠. 어느 날 그의 앞에 한 농부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키우던 소가 미쳐 날뛰고 하나둘 죽어갔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미국의 세계적 화학기업 듀폰이 독성 물질을 강과 땅에 무분별 매장 및 방류했기 때문이라고 하죠. 며칠 뒤 롭은 농부의 집에 찾아가게 되고 농부가 키우던 동물들이 이상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연히 만난 듀폰의 책임자에게 폐기물 처리 관련 서류를 받게 되는데요. 이상합니다. 서류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었죠. 이후 수상함을 느낀 롭은 국민 대기업 듀폰을 상대로 고소를 준비하게 되는데요.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영화 다크워터스 리뷰입니다.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 실화에 대한 짧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PFOA, 과부라 화합물이라 불리는 이 물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테플론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테플론은 1938년 화학회사 듀폰에서 처음 만들었습니다. 우주선 방수를 목적으로 만든 물질이죠. 하지만 우주선을 방수하기에는 충분한 강도가 아니었기에 이후 시장에 팔게 됩니다. 프랑스의 기술자 마르크는 테플론을 우리가 자주 쓰는 주방용 프라이팬에 바르게 됩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항상 음식이 눌러붙어 문제였던 프라이팬에 음식이 눌러붙지 않았던 것이죠. 이에 마르크는 1959년 우리가 잘 아는 주방용품 회사 테파를 세우게 되고 대박을 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테플론을 만드는 과정에서 첨가되는 촉매제 PFOA가 암과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독성 물질이었던 것이죠. PFOA, 즉 과부라 화합물은 탄소 혼자 8개가 사슬처럼 이어져 있어 C8이라고도 불리는 물질입니다. 이를 개발한 듀폰사는 각종 동물 실험을 통해 이 물질의 유해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기 위해 시중에 내다 팔아왔던 것이죠. 영화 다크워터스는 듀폰사가 버스트 베지니아주에 있는 매립지에 유해물질을 불법 처리하게 되면서 강의 물을 마신 동물들, 지역의 음식을 섭취한 사람들이 중증 질병에 시달렸던 실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극중 마크 러팔로가 실제 변호사인 롭 빌런 역을 맡았으며, 듀폰사가 의도적으로 테플론에 유해물질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숨겨왔던 것에 대해 진실 규명을 요구하고 피해자들을 지켜내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죠. 실제 1998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변호사 롭 빌럿은 대기업 듀폰을 상대로 3,535건의 집단 소송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3M이라는 회사와도 소송 중입니다. 개인적으로 실화를 소재로 한 영화를 좋아합니다. 대부분의 영화가 꾸며낸 이야기라는 점을 생각해보자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는 훨씬 더 와닿기 때문입니다. 스크린 속에 일어난 일이 우리 주변의 누군가에게 벌어진 것이라는 생각은 영화에 몰입감을 줄 뿐 아니라 영화를 보고 난 후 관련 실화를 알아보며 여러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기 때문이죠.
오늘 리뷰할 영화 다크 워터스도 이러한 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영화였습니다. 보통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실화의 사실성을 따라가려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자칫하면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크 워터스는 127분이라는 러닝타임이 지루하지 않을 만큼 치밀한 구성력을 보여줍니다. 극중 마크 러팔로가 농부의 농장을 방문하며 테플론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과정부터 테플론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 대기업 듀폰과 대적하는 스토리, 주변 변호사들과의 관계, 그리고 그 속에서 그가 잃어가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까지. 영화는 마크 러팔로가 맡은 롭 빌럿의 이야기를 단순히 듀폰과의 싸움이라는 1차원적인 이야기에서 끝내지 않고 여러 이야기를 통해 다각도로 보여줌으로써 관객을 그의 이야기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그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극중 상황에 설득력을 부여하는 것이죠. 만약 그저 듀폰과 싸우는 롭의 모습만을 그려냈더라면 극중 실화가 주는 무게감은 그리 많지 않았을 겁니다. 한 인물이 상대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상대인 대기업, 넘기 힘든 벽을 넘는 과정에서 그가 주변에서 겪은 어려움과 한계 등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묘사되었기에 이 영화가 주는 실화의 울림이 묵직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실제 환경 운동가이기도 한 배우 마크 러팔로가 롭 빌럿의 역을 맡으면서 보여준 연기는 너무나도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헐크로만 익숙했던 배우가 전혀 다른 모습의 연기를 보여주었다는 점, 그리고 실제 롭 빌롯에 관한 이야기를 접한 후 영화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그의 말을 생각해보자면 마크 러팔로의 캐스팅도 영화가 보여주고 있는 진실성에 더욱더 무게감을 실어주는 요소가 아닐까 합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간에게 엄청난 편리함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극중 등장하는 화학물질 테플론도 주방에서 요리를 하는 데 있어 엄청난 수월함을 제공해 주었죠. 이외에도 우리 생활에서 화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편리함을 얻어낸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편리함 앞에 얼마나 고개 숙여 왔는가입니다. 영화 속 사건을 포함하여 지난 2011년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까지 그 유해성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공신력을 바탕으로 대중들에게 사기를 쳤던 몇몇 기업의 횡포에 대해선 분명 비판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뿐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편리함에 속아 아무런 의심 없이 그저 프라이팬을 사용해왔던 우리도 잘못은 있을 겁니다. 편리함에는 대가가 따르고 그 대가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했습니다. 때문에 극중 등장하는 사건을 포함하여 여러 사건은 인류 전체의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의 편리함을 의심 없이 받아들여온 우리도, 그리고 그런 심리를 이용한 기업과 과학자들도, 이어 그 이전에 제대로 된 규제를 마련하지 못한 정부도 모두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극중 등장하는 PFOA 사건, 대한민국에서 발생했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늘 그랬듯 인간은 또 실수를 할 겁니다. 그렇기에 항상 편리함에 대한 의심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우리의 헐크, 그가 숨겨진 진실을 찾아내는 과정이 흥미로웠던 영화, 한 사건을 둘러싼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다양한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었던 영화 다크워터스 리뷰였습니다. 지금까지 윤공이었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화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